예제 10번 볼트에 7200N의 인장하중을 작용시키면 머리부에 생기는 전다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머리부라는 것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원통형의 자, 볼트 아랫부분이 있죠? 이 아랫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7200N의 인장하중을 주고 있는데 자, 이때 이 머리 부분만 쏙 빼고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 원통 부분이 쭉 따라가서 이와 같은 부재가 쏙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다 능력 타우는요. 면적분에 작용하는 하중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때 이 면적은 파괴 가상 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파괴되는 것은 볼트에 머리가 닿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둘레면이 쏙 하고 빠져나온다. 파괴되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파괴 가상 면적을 이 원통의 둘레면으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원통의 둘레면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와 같은 둘레면이 있는데 이 면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레면을 휴지심 자르듯이 딱 끝에 이 선을 따라서 잘라버리면 펼쳐지겠죠? 펼쳐지면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원주의 길이와 같죠? 원주의 길이는 우리가 파이 직경, 파이 곱하기 직경으로 표현을 하고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여기 두께 t라고 할 수 있겠죠? t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면적 a는 뭐가 돼요? 파이 d 곱하기 t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파괴 가상 면적 a는 파이 dt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파이는 그대로 파이 넣어주고 자, 직경 d는 25mm라고 나왔네요. 메가파스칼 단위로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밀리미터 단위 그대로 25. 자, 높이 두께는 18mm입니다. 분에 작용하는 하중 7200이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하면 계산값이 5.09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앞선 문제와 같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메가파스칼 되죠. 자, 그래서 5.09 메가파스칼이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2cm 제곱인 AB, CD 막대 B점과 A점을 연결을 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가 0.01m, 즉 1cm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두 막대에 인장력을 가하여 느린 후 B점과 C점에 핀을 끼워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자, 이때 작용하는 인장력을 AB 부재, CD 부재 각각 P1, P2라고 하면 자, 인장력의 크기는 양쪽으로 늘리는 힘이 서로 작용 반작용하여 똑같겠죠? 자, 똑같은 힘을 들여서 이 사이를 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작용하는 힘은 똑같지만 AB 부재, CD 부재가 늘어난 길이가 각각 람다 1, 람다 2라고 하면 이 람다 1과 람다 2는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 람다 1과 람다 2를 더해야 결국 이것은 총 늘어난 길이 이 사이를 메꿀 수 있는 람다, 즉 0.01m, 1cm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람다는 변형량인데 변형량은 A2분의 PL로 구할 수가 있죠. 자, 람다2도 마찬가지로 A2분의 PL인데 자, 이때 똑같은 게 뭐였죠? P1과 P2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로 표기를 하고요. 자, 단면적은 2cm 제곱이라고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A 똑같죠? 자, 이 세로 탄성 계수 200기가파스칼로 똑같습니다. 자, 결국 길이만 다릅니다. 그래서 L1, L2라고 표시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버리면 A2분의 P L1 플러스 L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장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인장력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장력 P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넘어가면 되죠. 이 람다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A 2. 자, 그리고 분모에는 L1 플러스 L2. 자, 대입을 해보면 람다는 늘어나야 되는 길이 0.01m.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센티미터 단위로 쓰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보면 자, 1cm이기 때문에 1. 자, 곱하기. 자, 단면적은 2. 곱하기. 자, 이 세로탄성계수 기가파스칼의 경우에는 기가는 10의 구승이고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센티미터, 센티미터 단위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꿔줘야죠. 그럼 퍼 뉴턴인데 미터 제곱 넓이에, 이 미터 제곱 넓이에 들어오던 힘이 센티미터 단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줄어든 것이죠. 얼마나 줄어든 것이냐 봤더니 제곱 단위 붙었고 1m는 100cm이기 때문에 10의 100이 제곱된, 즉 10의 4승만큼 줄어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의 9승에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면 10의 5승 되죠. 자, 그래서 10의 5승이 된다. 자,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게 되면 기가파스칼은 10의 5승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로탄성계수는 200에다가 10의 5승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 자, 그리고 분모에 있는 길이는 나와 있죠? 미터 단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면 200cm 플러스 100cm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133.33. 자, 그리고 10의 3승 뉴턴이 되는데 여기서 킬로뉴턴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10의 3승 킬로로 보내버리고 133.33 그리고 킬로뉴턴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을 가진 보가 인장하중 90kN을 받는다. 이 보는 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로 탄성 계수가 210GPa이며 포화성 B는 3분의 1이다. 이 보의 최적 변화 델타 V는 약 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 최적 변화 V, 델타 V는 우리가 나중 최적에서 처음 최적을 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 최적을 V2라고 하고 처음 최적을 V1이라고 한다면 델타 V는 V2-V1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만 구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최적을 구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적 V를 구하는 식은 면적 곱하기 길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길이가 L로 나왔으니까 대문자 L 표시해 보겠습니다. 원형 단면, 직경 D를 가지는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일 것이고 여기에 라지 L을 곱한 것이 최적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최적과 나중 최적을 한번 나눠서 구해볼 건데 우리 처음 최적은 V1이라고 했죠. 자, 그럼 V1이면 처음 단면적 곱하기 처음 길이일 겁니다. 처음 단면적은 D고요. 처음 길이는 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L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양쪽으로 인장하중을 줘서 늘렸더니 길이는 람다만큼 늘어났고 그럼 직경은 어떻게 되죠? 길이가 늘어났다면 직경은 줄어들겠죠. 직경은 델타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 최적 V2는 4분의 파이 이 직경인데 원래 직경 D에서 델타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D-델타 제곱이고요. 자, 길이는 람다만큼 늘어났다라고 했으니까 L 플러스 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 직경 D는 30mm, 길이는 5m이다. 그래서 D와 L은 지금 주어졌습니다. D와 L 주어졌어요. 자, 그럼 없는 거는 델타랑 람다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델타, 람다 구해서 대입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람다 구해보겠습니다. 람다.
자, 늘어난 길이 람다는 A2분의 PL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 세로 탄성 계수 210기가파스칼. 자, 밀리미터 단위로 넣읍시다. 210 곱하기 10의 3승. 저 곱하기 네. 면적부터 해야죠. 면적. 자, 면적 한번 보면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니까 직경은 30mm. 30제곱 곱하기 자, 200 곱하기 10의 3승 분의 자, 하중 P는 90kN이라고 했습니다. 뉴턴 단위로 넣어야 되니까 10의 3승 곱해주고 길이 L은 5m이다라고 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니까 5000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량 람다를 한번 구해보면 람다 값은 3.032mm 나오게 됩니다. 람다를 구했고요. 이제 델타 구해야죠. 델타. 델타는 우리가 델타로 시작하지 말고 포화송 B로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는 뮤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뮤는 종 변형률분의 횡 변형률이죠. 종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 횡 변형률은 직경분의 변형된 직경량입니다. 자, 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묶어서 분 뭐로 가죠? 그러면 람다 D 분의 이렇게 묶어서 분 자로 갑니다. 델타 L.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델타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델타는 뮤 람다 T. 자, 그리고 분모에는 L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또 해볼게요. 뮤는 3분의 1이었죠. 3분의 1 곱하기 람다는 자, 람다 위에 나와 있네요. 3.032 3.032 자, 곱하기 직경 D는 30 자, 그리고 분모 L 길이는 5000이다 라고 했습니다. L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 대문자로 한번 써봅시다. 대문자 L. 자, 이것 또한 한번 구해보면 6.0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람다 값 구했고요. 델타 값 구했어요. 여기 더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DL도 이제 대입해서 자, 처음 직경과 처음 부피와 나중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처음 부피는 값이 자, 353 4291 자, 밀리미터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나중 부피도 V2도 한번 구해보면 353 5005 전화번호 같네요. 네, 밀리미터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V2와 V1, V2-V1 하면 된다. 델타 V는 V2-V1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또 한번 해보면 계산값이 714mm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그림과 같이 초기 온도 20도, 초기 길이 19.95cm. 자, 지름이 5cm인 봉을 간격이 20cm, 네, 20cm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두 벽면 사이에 넣고 봉의 온도를 220도씨로 가열했을 때 봉에 발생되는 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때 이 열응력 구하는 공식 있죠? 열응력 구하는 공식은 시그마는 이 알파 델타 T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어디 나왔나요? 이 탄성 계수로 나와 있고요. 알파 선팽창 계수 나와 있습니다. 온도 변화량 220도, 20도 변화량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대입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응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발생되는 응력, 즉 응력의 발생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죠. 지금 온도를 높였습니다. 온도를 높였다면 늘어나겠죠? 자, 늘어나다가 이 늘어난 부재가 반대편 벽에 딱 닿아야 그때부터 압축 응력을 받는 것이지 닿지도 않았는데 압축 응력을 받을 수가 없죠.
자, 이것으로 구하는 것은 딱 맞게 이와 같이 딱 맞게 20cm의 봉이 끼워져 있을 때 얘기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자라나는 구간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틈새라고 하면 몇 센티미터죠? 0.05cm의 이 틈새를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메꿈을 알 수 있는 방법, 열 변형량이 있죠. 자, 이 열 변형량을 구하는 식, 자, 우리가 앞서서 알파 델타 T L이다라고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자, 우리가 이 응력은 자, 응력의 면적을 곱하면 하중이 되죠. 자, 그러면 자, 열 응력식의 면적 A로 곱해서 열 하중식을 만들 수 있고, 자, 우리가 변형량 람다는 A2분의 PL이죠. 자, 그럼 A2 나눠버립니다. A2 나눠버리고 여기에 L 곱했더니 람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량 람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람다 값을 알기 위해서 자, 선팽점 계수와 나머지들 대입해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온도 변화량은 220에서 20 빼주고, 자, L은 길이, 자, 초기 길이 넣어야죠. 초기 길이 19.95cm, 19.95cm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몇이 나오냐면 0.0479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수치는 0.5cm보다 작죠? 자, 그러니까 이게 자라났는데 조금 못 가게 자라난 거예요. 이만큼 틈이 아직 있어요. 자, 틈이 있다라는 것은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응력 시그마는 0이다. 0이 답이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낸다라고 하면 자라나다가 닿았어요. 딱 닿은 이후에 더 자라나서 응력이 생겼다. 그 응력 값을 구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기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람다 값이 0.5가 될 때까지 그때의 온도 변화량은 이거를 자라나는 데 쓰게 했고, 자, 그 이후에 추가되는 온도 변화량, 자, 이것들이 결국 압축 응력을 발생하는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량 기존에 늘어날 때까지 필요했던 것 딱 빼버리고 나머지로 여기 응력식에 대입해서 구해내시면 응력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도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